텍스트 셀을 만들고요. 제목을 가변 길이, variable length, 키워드, argument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 별표 하나만 쓰는 파라미터는 그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서도 가변 길이, 그러니까 개수가, 아규먼트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문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의 개념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이면서, 즉,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으면서,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 반드시 키워드와 함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그 파라미터를 가변 길이 랭스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얘는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두 개를 써주세요. 별표 두 개를 사용합니다. 별표 한 개를 사용하시는 거는 그냥 가변 길이 인수예요. 별표 한 개를 사용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 키워드 없이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앞에 별표를 두 개 쓰는 게 있어요. 별표 두 개를 쓰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는데 우선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키워드와 함께 아규먼트를 사용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할 때는 별표를 두 개를 쓰고 함수를 네, 호출할 때는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뭐 첫 번째 값, 쉼표, 두 번째 두 번째 파라미터는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키워드와 함께 전달하시는 방법과 같은 형식으로 아규먼트 전달하시면 돼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가변 길이 인수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가변 길이 인수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아규먼트의 개수의 제한이 없어요. 전달하는 아규먼트 개수의 제한이 없어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인수예요. 키워드 인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드, 즉 파라미터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과 함께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돼요. 그 얘기가 이 얘기죠. 네. 파라미터 이름 값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럼 파라미터 이름은 뭘로 쓸 거냐? 즉 키워드는 뭘로 만들 거냐? 키워드는 그냥 자유롭게 만드시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만 만드시면 돼요. 네. 키워드 이름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이 실제로 함수 내부에서 사용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전달하는 아규먼트들이 함수에서 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특정 키워드들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특정 키워드들은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가변비리 키워드는 뭘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가변비리 키워드는 튜플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값을 1, 2, 3, 4, 5 이렇게 값을 여러 개를 넘기면 함수 내부는 1, 2, 3, 4, 5라고 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튜플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는 값도 여러 개인데 키도 같이 있어요. 키와 값이 같이 있죠. 자,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는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를 무슨 타입으로 생각할까요? 맞아요. 딕셔너리. 딕셔너리 타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함수 내부에서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는 딕셔너리 타입 객체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면 그게 딕셔너리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니까 키와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파라미터 이름이 네, 파라미터 이름이 디트의 키가 되고요.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아규먼트 그러니까 값이죠. 아규먼트가 디트의 값이 됩니다. 이것도 출력해 보시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함수에서 가변길이 인수는 딱 한 번밖에는 선언 못한다고 그랬죠. 별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는 한 번밖에 선언 못한다고 그랬어요. 별표 두 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도 하나밖에는 선언할 수 없어요.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는 함수에서 오직 한 개만 선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f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하고 테스트 2번 뭐 이런 함수들이 있었네요. 테스트 3번이라고 할까요? 3번이라고 하고 아그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워드 아그스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는 별표가 한 개가 있죠. 여기는 별표 두 개가 있죠. 그죠? 네. 그냥 출력만 하겠습니다. 아그스만 출력을 해보고요. 이렇게 할까요? 어, 아그스는 하고서 아그스를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KW 아그스 이렇게 해서 KW 아그스를 출력을 해볼게요. 얘는 아규먼트란 의미를 줄여서 아그스라고 쓴 거고요. KW는 키워드 아규먼트 거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주석으로 설명드리면 얘는 가변길이 인수여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면 얘는 튜플이에요. 그리고 얘는 가변길이이기도 한데 키워드도 가지고 있는 인수여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면 딕트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해 보시면 되겠죠. 3번이라고 호출을 할게요. 여기에 뭘 넘기든 상관없죠. 숫자를 넘겨도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넘겨도 되고, 뭘 어떻게 넘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이 뒤쪽은 키워드를 같이 넘겨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뭐 x는 1, y는 2, 뭐, z는 뭐, 5,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그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그스는
우리가 전달한 4개의 값이 뭘로 묶여 있어요? 괄호로 묶여 있죠. 튜플. 그러니까 이 함수 내부에서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우리가 전달한 값들을 원소로 갖는 튜플이 여기에 전달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뒤쪽은 전부 다 이거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한 것들은 x에는 1, y에는 2, z에는 hello 이렇게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하고 저장이 되어져 있죠. 딕트예요. 이게 그 딕트 타입으로 취급을 한다. 딕트 객체로 취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든 거죠. 요거 변수 이름 아무렇게나 만들면 그 변수 이름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딕셔너리에서 키 이름으로 된다라는 그런 어, 우리가 이런 함수를 직접 만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를 직접 만들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어떤 함수를 사용하려고 문서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보여줄 거잖아요. 문서를 보여주는데 이 문서에서 이렇게 그, 아규먼트 이름 앞에,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붙어 있거나,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2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문서에서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자리에는 그냥 키워드 없이 값들만 여러 개 전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2개가 붙어 있는 거를 보시면, 이 위치에는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하면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거. 요렇게만, 이해하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잘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1개가 있다. 키워드 없이 아규먼트를 여러 개 전달할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2개가 붙어 있다. 개수는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형식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 약간 좀 실질적인 그런 가변길이 인수를 갖는 실질적인 그런 함수를 뭐 간단한 함수겠지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make student info라고 할게요. make student info. 학생의 정보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자, 기본적으로 학생이라고 하면 학번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번이라고 하는 의미로 뭐 stu underscore no 이것과 만들 거예요. 이거는 학생 번호란 뜻이에요. 학생 번호란 뜻이고 stu name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 학생 이름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니까 학번과 이름은 반드시 넘겨야 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정보들은 뭐 어떤 형식으로 몇 개를 넘겨도 상관없고 대신에 넘길 때에는 값들을 넘겨줄 때에는 키 밸류 형식으로 넘겨라. 그렇게 함수를 만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stude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변수는 딕셔너리로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의 첫 번째 키는 NO라고 할 거고요. 번호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저장하는 값은 STU, NO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키에 stu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장을 할 거예요. 변수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키워드들이 전달될지 몰라요. 그죠? 뭐 전화번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달이 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달이 될지 어떤 키워드로 아기원트들이 전달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반복문을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딕셔너리 어제 했나요? 어, 딕셔너리를 반복문 포인 구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for, 뭐뭐뭐 이렇게 하고 in 하고서 딕셔너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만 하면 딕셔너리에서 for in을 이렇게만 사용하면 뭐만 순서대로 꺼내서 반복한다 그랬어요? 키만 순서대로 꺼내서 반복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키와 밸류를 같이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키 밸류로 이루어진 거를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아이템즈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십니다. 얘가 딕셔너리, 우리 여기서 KWRS가 딕셔너리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딕셔너리라고 생각하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키 밸류가 튜플로 묶여 있는 리스트를 리턴해 주죠. 그럼 여기에서 변수를 두 개 선언할 수 있어요.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변수를 두 개 선언할 수 있죠. 이때 저는 특정 키워드들만 이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 키워드가 아니면 student에 저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키워드들을 저장할 거냐면 if 만약에 키가 이메일인 경우 또는 키가 전화번호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저장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키 값을 그대로 키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밸류로 사용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키워드들은 딕셔너리에 저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들 중에서 키, 키가 이메일이거나 폰인 경우에만 딕트에 추가하겠다라고 코드를 만듭니다. 다른 값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을 끝내고 리턴은 이렇게 만들어진 student라고 하는 객체, 다시 얘기하면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리턴할 거예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할게요. 자, 우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줘볼게요. 아무것도 안 주면 make student info 이렇게 하고 번호 1, 2, 3, 4 이렇게 하고 홍, 길, 동 이렇게 할까요? 자, 어떤 객체를 만들어 줄까요? 번호는 1, 2, 3, 4,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키워드를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한 거냐면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쓴 겁니다. 얘는 가변길이죠. 별표가 있으니까 일단 얘는 가변길이에요. 가변길이니까 안 줘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얘는 뭐가 될까요?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되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될 거예요. 그럼 딕셔너리 안에 아이템이 한 개도 없으면 반복할 게 없단 말이야. 반복할 게 없으니까 여기 그냥 지나가고 바로 리턴 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제가 make student info라고 하면서 번은 12, 2233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오쌤이고 자, 여기다 이렇게 이제 넣는 거예요. 어, 어, 전화번호는 이렇게 해서 뭐 010-1111-2222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하고 넣는 거예요. 링크 골뱅이 itv.com.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뭘 넣을까요? 뭐 성별, 젠더. 성별은 남성이다. 이렇게 넣고. 뭐 넣을까요? 나이? 나이는 16살이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군요. 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규먼트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했죠. 아규먼트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KW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에 딕셔너리로 들어간 거예요. 딕셔너리. 어떤 딕셔너리로 들어간 거냐면, 어, 이만큼. 이만큼 요렇게 전달한 이 아규먼트들은 함수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 거냐면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뭐, 전화번호라고 하는 키가 있고, 여기에 문자열로 010-1111, 2222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고, 쉼표. 그죠?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 여기에는 제이크 골뱅이 itbil 이런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젠더라고 하는 키가 있고 메일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ge라고 하는 키가 있고 숫자로 16이 저장된 이런 형태의 딕셔너리가 어디로 전달이 된 거다? 이게 여기에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를 반복을 한 거죠. 여기서는 그거를 반복을 해서 키가 이메일이냐, 폰이냐 두 가지만 본 거예요. 두 가지만. 나머지는 정보들이 있지만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정보들이 있지만 이 정보들은 딕셔너리를 만들 때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이거나 폰이라고 하는 정보만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 때 사용을 한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를 갖는 함수들이 종종 있어요. 음,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함수들이 종종 있냐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래프를 그릴 때 시각화를 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옵션을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글자 색은 뭘로 하겠다, 뭐 선의 색깔은 어떻게 하겠다, 선의 두께는 어떻게 하겠다, 뭐 그리고 뭐 선의 모양은 어떻게 하겠다, 뭐 배경색을 넣겠다 안 넣겠다, 배경색은 무슨 색깔로 하겠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전달 가능한 그런 어떤 정보들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파라미터로 선언하게 되면 여기 선언 부분이 너무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를 이렇게 variable length 키워드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넘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럼 정말로 아무렇게나 넘길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넘기면 그 함수 내부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키들만 찾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시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거기에 세팅된 값으로 뭐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한다거나 선의 두께를 조절할 때 사용한다거나 선의 색깔을 바꿀 때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들이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 앞에 그 별표 두 개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규먼트를 전달했을 때 전달한 아규먼트가 전부 다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실제 코드에서 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한 예제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때,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할 거예요. 함수의 파라미터에 별표가 있네요? 그럼, 여기는 여러 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고. 함수 파라미터 앞에 별표가 두 개 있네요? 그럼, 얘는 반드시 키밸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요. 라고 그런 설명들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을 익숙하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네, 그것만 이렇게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제 함수는 요 정도로 하고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남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주제가 조금 바뀌고 어, 그래서 다른 파일에서 만들려고 하고요.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